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예비 경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뛰어든 5명의 당권 주자들 중에서 각각 친노와 비노 진영의 대표 주자격이죠. 문재인, 박지원 의원이 양강구도로 형성하면서 예비 경선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머지 한 장의 본선 티켓을 놓고서 3명의 주자들이 또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은 그분 중에 한 분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 연결해서 당대표 출마의 편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전국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당의 혁신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새정치민주연합에. 우선 끝을 볼 때는 확실히 끝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공천을 잘못해서 스스로 민주정당, 공당임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예. 그다음에 분열과 패배를 넘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부재하다. 또 민생에 몰두하지 못하면서 생긴 수권 능력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권 능력에 대한 불신 이게 결국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다 통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상속자가 아니라 창업자의 정치다. 이게 얼핏 들으면은요. 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그러한 이 정통성을 넘어서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조금은 다른 얘기인데요. 예.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창업자이신데 예. 그 후예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각기가 네. 창업자다. 예? 김대중 대통령은 반독재 민주화의 길을 깜깜한 그 군부 독재 시절에도 내서 정권 교체를 이뤘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장벽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창업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후예들은 유산 상속자처럼 안주해서 패권, 계파, 지역에 안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고 극복하자 이런 문제제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인영 의원께서는 다른 당권 도전 주자들하고는 달리 이렇게 어떤 다른 주자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않고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당원들의 목소리 실제로 들으면 친노들에 대해서 당원들은 뭐라 그러던가요? 친노를 넘어서 친노, 비노 이런 분열을 이제 끝내자. 또 누구는 영남이고 누구는 호남이고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치부조차도 이제는 드러내자. 도려내자. 다시 단결과 통합의 중심을 세워서 당을 새롭게 하자. 이런 변화, 바꿔라 이런 요구가 강합니다. 근데 이게 친노 비노가 이게 없애자 그래서 없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의원이 아예 당권 도전을 포기해야지 계파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조치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실제로 계파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더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는 우선 대권 당권 논란이라든가 당명 개정 논란 이런 거 이전에 지금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놓고 포지티브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더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월급쟁이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문제, 또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문제. 그래서 누구에게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시고요. 또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면서 갑의 행포로부터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문제. 또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문제 이런 등등의 대안을 국민들은 더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계파 문제 또 지역 간의 갈등 문제
또 친노 비노 문제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인영 의원께서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네. 저녁이 있는 삶, 이 손학규 전 대표 당연히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손학규 전 대표는 정계에서 은퇴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당의 상태에서는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 은퇴 선언을 철회하고 다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에 나름대로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지금 정계 은퇴를 예. 선언하시고 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계시기 때문에 그 논란을 지금 다시 벌이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당명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당명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카피가 전당대회 카피가 자랑스러웠던 민주당의 이름을 되찾겠습니다. 이거 결국은 저도 이거 솔직한 얘기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네. 칼럼 쓸 때도 힘들고 방송할 때도 힘들고 그래서 민주당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갖다 대서 좋긴 좋은데 이 민주당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이인영 의원께서도. 원래 후보 출마를 고려할 때부터 이 문제는 검토했습니다. 심지어 전당대회 모토를 네. 민주당의 이름을 민주당이라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선관위에 이미 민주당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 불필요한 법적 시비를 일으키기보다는 자랑스러웠던 민주당의 이름을 되찾겠습니다. 이렇게 카피를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당명 개정 여부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 예. 우리 당의 자랑스러웠던 시절의 그 명예,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것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말하자면 혁신이 우선이고 명칭 문제는 그 다음이다. 명칭 개정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문제들을 바로 논의하기보다는 혁신 경쟁에 더 주력하고 스스로 자강한 이후에 당명 개정 여부에 대한 합의는 차차 도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하고 비슷한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당명 개정을 하자는 분과 당명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들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둘 다 문제의식에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두 문제의식을 다 통합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볼 땐 사정치라는 단어를 뺀다. 물론 제가 볼 땐 본인 잘못도 있어요. 사정치 보여주지 못했다는. 근데 그 이름 뺀다라는 게 결국 본인에 대한 어떤 그 당신 역할은 끝났다. 지금 당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안철수 대표께서 반대하신다면 예. 당명 개정을 무리해서 추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민주당이라는 이름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보편성도 가지는 대한민국 야당을 대표하는 일반 명사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는 예. 없었으면 좋겠고요. 안철수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새정치의 기치 이거는 명칭을 넘어서 우리 당이 가야 할 방향성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향후에도 정치 노선과 정강 정책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면 언젠가 당명에 대한 정치적 오해 없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이제 다른 당권 주자 중에 한 분이시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경선 룰을 이렇게 보다가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 전당대회 전이라도 분당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선 룰에 대해서는 지금 만족하세요?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한 뒤에는요. 예. 경선 룰에 대한 그 논란을 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선 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선수 입장 이전에 그 문제는 끝내고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분당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분당 정동영 고문 같은 경우에 지금 탈당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명시적으로 탈당 얘기가 나오신 적은 없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한다면 분당의 가능성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거는 새누리당이 만세 부를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보다는 나라의 미래가 더 시급하다 이런 예. 심정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혁신해야 한다 이런 충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제가 당을 바꾸기 위해서 나섰고 또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이런 각오로 나섰기 때문에요. 당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그런 과정에서 당이 변화했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설사 분당을 하거나 신당 창당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도 믿고 다시 당을 혁신하는 길에 함께 해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분당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문재인 의원이 만일 당권을 갖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결국은 신노들이 총선 공천권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대선 후보 경선은 하나만 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분당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당이 지금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공천을 예. 잘못해서 예. 망가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후에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예. 우리 당의 공천 문제만큼은 당원과 당규에 명시해서 제도와 시스템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아하. 공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량화, 만약에 이거를 예. 특정한 계파나 특정한 세력이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함부로 흔들려고 한다면 저부터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그 공천 개량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공천의 개량화라는 것이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특정 항목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에 있어서의 점수를 주는 그런 방식이요. 뭐 충분히 검토 가능한 방법이고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제는 사람의 재주로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도와 시스템으로 해서 그 공천 과정을 거치면 누가 봐도 공정했고 투명했기 때문에 어떤 시비거리도 없고 그로 인해서 분란도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후보들하고 혹시 뭐 연합을 한다거나 이런 단일화 이런 생각은 지금은 안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이제는 뭐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종적으로 3인으로 컷업되는 과정에서 본선에 진출하는 분이 제3의 후보가 되는 것이고 다만 그 제3의 후보가 컨셉이 있는 후보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걸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시도는 어떻게 얘기는 좀 있었어요 옛날에? 그 전에 김부겸 선배님 그 얘기가 나올 때 예. 당의 변화를 위해서 최대 연대를 하고 그 최대 연대를 통해서 최대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과 생각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선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당권 경쟁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인영 의원이었습니다.